방해 공정별 작업 과정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반죽 정형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 정형의 수행 준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분할 둥글리기 하기에서는 반죽 분할 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다. 자, 앞에 정확보다도 신속이 먼저 나왔다는데 여러분들 유의해야 됩니다. 빠르게 분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차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둥글리기 시 반죽 크기와 반죽 상태를 고려하여서 둥글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죽 특성에 따라서 반죽 둥글리기를 하여서 또 길게 이렇게 중간 발효하는 것도 있고 둥그렇게 중간 발효하는 것도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는 작은 반죽은 손 위에서 하고 큰 반죽은 또 테이블 위에 놓고 둥글리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둥글리기의 분할에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서 둥글리기 하는 것은 반죽 상태를 고려하고 또 반죽 특성을 고려해서 둥글리기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발효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실온 또는 발효기에서 발효할 수 있다. 중간 발효도 좀 많이 발효시켜서 성형에 들어갈 것은 발효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실온 테이블 위에서 마르지 않게 해서 한다는 것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간 발효 반죽 시 간격을 유지해서 중간 발효할 수 있다. 적당한 간격, 너무 많이 띄우지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해야 된다. 어,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너무 간격을 많이 띄우면 사이사이에 또 공기에 의해서 마를 수도 있고 또 너무 촘촘하게 놓으면은 적당하게 부풀지 못해서 다음 공정인 성형 공정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다닥다닥 진 반죽 같으면 너무 간격을 붙여서 놓으면 또 서로가 붙어서 안 좋겠죠. 그래서 아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중간 발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 반죽 표면이 말라버리면 딱딱하게 껍질이 굳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둥글리기 한 반죽의 표면은 최종 반죽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둥글리기 한 그 표면을 반죽을 마르지 않게 보관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발효 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중간 발효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것은 좀 많이 발효해서 성형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떠한 것은 그냥 금방 또 이렇게 성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중간 발효 시간을 적당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행 준거는 반죽 성형 패닝하기입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똑같은 제품을 매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 만드는 모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제품 모양에 따라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서 충전물과 토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충전물과 토핑물은 같은 의미도 있고 약간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물과 토핑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빵 속에 들어가는 충전물이고 토핑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충전물이 빵과 잘 어울릴까도 생각하고 또 제품 속에서 나중에 구워야 되기 때문에 굽거나 튀기거나 할 때 뭐 새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효 상태와 사용할 팬을 고려하여서 패닝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발효 상태와 사용할 팬을 고려하여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간격을 어떻게 띄울 건지
어떻게 눌려서 담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담을 건지 이러한 것들도 다 생각해서 패닝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품과 이렇게 우리가 성형 패닝은 이렇게 제품마다 다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이 반죽 정형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빵을 만든다는 개념에서는 이 반죽 정형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할의 주의점 교재 2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정확히 분할하여 제품을 일정하게 한다 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손으로 분할할 때는 시간을 단축하고 반죽의 온도 하강, 온도가 떨어지는 것, 건조, 마르는 것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손으로 분할할 때나 기계로 분할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죽 온도가 떨어질까 건조할까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계 분할을 할 때는 특히 반죽이 손상되지 않게 반죽이 끼어서 글루텐이 찢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게 잘 주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할 과정 동안 발효는 계속되고 표면이 마르기 때문에 빠르게 가능하면 빠르게 신속하게 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할 과정이 길어지면 반죽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최종 제품에서 속이 끈적거리고 껍질 색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과정이 지나치게 길지 않게 빠르게 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반죽의 양과 분할 무게 등의 차이는 있지만 반죽을 15에서 20분 이내로 분할해야 한다 했습니다. 빠르게 분할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지 빠르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팁으로 얘기하면은 50g짜리 이하로 분할하는 작은 빵들은 손으로 빠르게 분할하는 것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0g 이하는 손 분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한 가지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반죽 분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분할 방법을 먼저 알아보면 손으로 분할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 분할에 비해서 부드러운 반죽, 그러니까 기계 분할을 할 때는 너무 부드러운 반죽을 분할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수동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분할하기 때문에 분할 속도가 느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반면 반죽 손상 정도는 작다 했습니다. 손으로 분할하면은 손상이 크지 않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수동 분할 시 지나친 덧가루를 사용하면 빵 속에 줄무늬가 생긴다든지 거친 빵이 되는 겁니다. 덧가루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 분할입니다. 대형 양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분할 방법으로 분할 속도가 빠르고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바게트라든가 이렇게 말기 하는 것들 외에도 바게트를 저 하드 계열의 빵들을 분할하는 기계를 조금은 아주 대형 양산업체 말고 조금은 작은 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계 분할하는 방법, 기계 둥글리게 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도 기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손실이라든지 다음에 손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기계의 압축 정도를 조절해서 글루텐 조직 파괴에 주의한다 했습니다. 반죽이 기계에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덧가루나 오일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덧가루는 지나치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사용하는 버릇을 생각해야 되고, 또 덧가루를 쓸 때는 항상 얼마나 쓸까, 이렇게 많이 써도 될까, 이러한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할된 반죽을 둥글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리기의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리기는 분할하는 동안에 흐트러진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한다 했습니다. 분할할 때 손으로 떼거나 아니면은 커터칼로 자르거나 해도 글루텐 구조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다시 재정돈하는 과정을, 매끈하게 재정돈하는 과정을 둥글리기라 하는 것입니다. 가스를 균일하게 분산하여서 내상을 균일하게 한다. 둥글리기를 함으로 해서 속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속 내상은 아주 균일하게, 속 내상이 균일하다는 얘기는 속 내상의 공기가 고른 크기에,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공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죽 표면에 표피를 형성시켜 정형할 때 끈적거리지 않도록 한다 했습니다. 자, 반죽 둥글리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반죽 표면에 약간의 표피를 형성시켜서 나중에 모양을 잡아서 할 때 끈적거리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고, 중간 발효 중에 생성되는 가스를 보유할 수 있어서 반죽 구조를 만들어 준다 했습니다. 분할 과정을 통해서 불규칙해진 반죽 형태를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다음 작업, 즉 성형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둥글리기 목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53페이지 중간 발효의 목적입니다. 중간 발효는 둥글리기 한 반죽을 다음 공정인 성형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약간 부풀리는 시간을 테이블 위나 혹은 일부 제품에 따라서는 발효실에서 시간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할 둥글리기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글루텐 조직의 구조를 재정돈하고 동시에 약간의 가스를 포집시켜서 유연한 반죽을 만들어서 다음 공정인 성형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흐트러진 탄력성과 신장성을 회복하여서, 탄력성 알죠? 신장성은 늘어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형 공정인 밀어 펴기 과정 중에서 반죽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발효를 하게 되면 성형 과정에서 반죽의 신장성을 증가시켜서 성형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위에 것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반죽의 단면은 점착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안에 들어가도록 반죽 표면에 엷은 표피를 형성시켜서 끈적거림을 제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 발효를 하게 되면은 둥글리기 한 반죽 표피에 약간의 피막을 형성하게 되어서 성형 공정을 할 때 공기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반죽의 글루텐이 찢어지지 않고 밀어펴기라든지 다른 모양을 잡을 때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중간 발효의 목적이다 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형하는 공정입니다. 균일한 기공과 원하는 두께를 얻기 위해서 중간 발효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가스를 빼내는 것도 성형의 일종의 성형 과정 중에 들어가는 거죠. 가스를 빼는 이유는 생지 내에 크고 작은 기포를 일정한, 작으면 작은 기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번 빼어 주는 겁니다. 가스 빼기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 행해야 되고, 프랑스 빵의 경우 과도한 가스 빼기는 제품의 특성인 터짐을 부족하게 하므로 적당하게 가스를 빼준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빵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식빵을 만들 때도 내가 샌드위치 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소스를 바르기 위해서 좀 조직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스를 완전히 빼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토스트용으로 나오는 산형 식빵을 만들 때는 가스를 지나치게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적당하게 빼서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좀 더 부드러운 빵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가스 빼기는 속 기공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빼고 성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요즘은
제품에 따라서 적당하게 가스를 빼는 제품도 있고 특정 제품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스 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품에 따라서 가스를 어떻게 빼줘야 될 건가, 그래서 성형하는 모양을 잡게 할 때도 단단하게 마른 제품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느슨하게 말아서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서 더 부드럽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 256페이지에 성형 작업 순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작업 순서는 밀어펴기, 말아서 모양 잡기, 이음매, 봉하기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밀어펴기를 보면은 중간 발효 중에 생긴 공기를 밀어펴서 고르게 빼준다. 반죽이 찢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점차적으로 얇게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형하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서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앙금빵 등은 밀어펴지 않고 손으로 눌러서 기포를 제거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것도 밀어펴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으로 눌러서 기포를 빼는 것도 밀어펴기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말아서 모양 잡기입니다. 밀어편 반죽을 각 제품의 모양에 따라서 말아주는 겁니다. 충전물이 있는 것은 충전물이 새지 않게 잘 싸주는 겁니다. 앙금빵 등은 앙금을 고른 두께로 감쌀 수 있게 정형한다 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속 모양을 잡았으면은 이음매를 봉해야 됩니다. 말아서 모양 잡기를 할 때 새로 생긴 큰 기포를 없애고 이음매는 단단하게 봉해서 말아준다 했습니다. 충전물이 들어가는 반죽은 충전물이 새지 않게 이음매를 잘 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할하고 둥글리기 하고 중간 발효해서 모양을 잡는 성형을 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팬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258페이지에 바른 패닝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한 반죽의 무게와 상태를 점검하여서 적당한 팬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팬에 구워야 되겠죠.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 바른 후 반죽의 이음매가 틀의 바닥에 놓이도록 패닝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틀의 철판 온도는 32도씨 정도로 하여 너무 차갑거나 너무 더운 팬인지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철판 혹은 틀의 온도가 너무 찼거나 너무 뜨겁거나 한데 패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의 비용적을 계산하여서 틀의 부피와 크기와 부피에 알맞는 양의 반죽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비용적은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용적, 다시 말해서 적당한 양을 틀에 적당한 반죽 양을 넣기 위해서는 틀의 비용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반죽을 같은 팬에 패닝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작은 빵들 만들 때 여러분들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큰 것과 작은 것, 뭐 특히 쿠키 같은 것들도 보면은 막 큰 것 작은 거 이렇게 놓고, 빵도 마찬가지로 작은 빵에서는 조금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모양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같은 팬에 패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닝한 팬은 나중에 굽기 하거나 뭐 익히거나 하죠. 튀기거나 할 때 같이 이 작업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익힘이 빠르고 늦고 해서 큰 것을 익히게 될 때 작게 만든 것은 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튀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크기로 해야만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튀겨져 나오는 거지, 작은 것 큰 것 막 이렇게 같이 튀기게 되면은 작업이 상당히 더디게 되고 일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반죽을 같은 팬에 패닝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교재 259페이지에 펜 오일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종류는 굽기 팬에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팬에 이형제를 바르거나 면실류, 땅콩기름, 대두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바른다 했습니다. 요새는 이 이형제가 제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형제를 사가지고 팬에다가 살짝 발라도 좋고, 이형제로 나온 기성 제품이 없으면 면실류나 땅콩기름, 대두유 등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으로는 발연점이 210도 이상이 되는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높은 발연점의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산패하기 쉬운 지방산이 없는 적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반죽 무게의 0.1%, 0.2%를 사용한다 했는데 아주 작게 조금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정량이 넘으면 바닥 껍질이 두껍게 되고 색이 어두워지고 굽기 중 옆면이 약해져서 자를 때 찌그러지기 쉽다 했습니다. 틀이나 팬에 이렇게 옆면 기름칠 잘 해야 됩니다. 옆면에 기름칠을 조금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오븐에 들어가서 기름이 바닥으로 흘러가지고 바닥에 기름이 흥건하게 돼서 제품의 밑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팬 오일을 칠할 때는 아주 가볍게 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